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이입니다. 오늘 이제 7월 17일 일요일 8시인데 오늘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이랑 주간 증시 이벤트 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지수 흐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5가지 정도를 가져왔어요. KT알파, 진매트릭스, 승일, 휴메딕스, 대성창투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관련된 기사도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보면 금요일에 갭으로 띄우는 상승이 좀 나오면서 1.79%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파동 주면서 약간 수렴하는 모습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수렴을 해준다면 수렴을 하면서 위로 튀어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파동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그림만 나와도 솔직히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다시 이 하방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좋은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나스닥이 금요일에 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월요일에 국내 증시도 내일도 이제 좀 국내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보면 지금 이제 계속 이 박스권에서 위아래로 지금 파동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에도 보면 마이너스 1.2%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다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하방 압력을 다시 말아 올려줬다는 거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간 쌍바닥으로 보이는 지점 이후에 계속 위에 있는데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주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와줄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에도 흐름이 좀 좋게 나와줘서 코스닥도 좀 위로 한 번 더 튀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튀어주면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KT 알파 보도록 할게요.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음, 코스닥 뭐 온라인 쇼핑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총한 3,2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73% KT가 대주주죠. 그리고 보면 뭐 데이터 방송 티커머스 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영화, 영상, 교육 컨텐츠 매출은 커머스 61%, 모바일 기프트 커머스 12%, 콘텐츠 7%, ICT 18%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영상 커머스 이쪽인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재무도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일단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2번 나왔는데 오늘 올해 정도는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재무 상태인 것 같아서 좀 가져왔고요. KT 알파 같은 경우에 차트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뭐 바닥권인 걸로 보이지만 이 앞부분은 좀 예외로 하고 최근에 한 뭐 4, 5년 이렇게 좀 뜯어서 보면 이 코로나 이후에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와줬죠. 그리고 이 2021년 2월 이 고점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하락하는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우하락한 추세를 최근에 약간 거래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적지 않은 거래량으로 지금 이 추세를 뚫어 올리면서 지금 상한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목요일에. 그리고 금요일에도 위에서 이렇게 살짝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 위에서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그림인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 빠졌었냐? 이 코로나 전후의 주가 수준인 만큼 거의 진짜 바닥인 곳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세 돌파해서 장기 동평선까지 찌르고 지금 살짝 눌린 상태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 112일선, 112일선이 이 정도 되죠. 112일선 위치가 지금 이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구간 최대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기에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상한가로 뚫어 올렸으니까 다시 다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하락할 때는 지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 여기서는 지지, 또 여기서는 저항.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 6,500원대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거나 최대
112일선을 정도로 지금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에 비해서 좀 장대 양봉의 몸통 위에서 버티고 있죠. 물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위에서 많이 안 눌리고 한 요 정도의 조정 정도만 주고 바로 또 다음날 슈팅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에 대비해서 장대 양봉 몸통으로 봤을 때 위쪽에 조정을 받아도 위쪽에서 눌림이 나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눌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이 살아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KT 알파라는 종목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온 상태여서,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하면서 좀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이 빠지면 다시 이만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다시 이 바닥을 다시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면 바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주는지 모습을 보시고, 최대 여기 구간 또는 이 111선, 네, 여기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여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 내지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진 매트릭스 좀 보도록 할 건데,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뭐 의료 장비 뭐 서비스인데 시총 한 2천억이 조금 안 되고, 대주주는 지분율 15% 정도 되고, 보시면 뭐 분자 진단, 체외 진단 하면서 이쪽으로 엮여 있는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묶였어요. 이 진단 키트,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신제품 2종을 지금 개발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어 뉴욕 원숭이 두창 백신 긴급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죠, 뉴욕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메트릭스는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신제품 이종 개발을 마쳤다 하면서 검사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서 뭐 속도와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면서 높은 검사 정확도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로 묶였는데, 차트만 보면 일단 재무는 보시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적자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적자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매매는 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 이 35,000원대부터 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어느 순간 옆으로 약간 쌍바닥으로 보이는 바닥을 두 번 정도 찍고, 차트를 크게 보시면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리고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우상향의 채널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도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이거는 지금 이 구간에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장기 동평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데, 어느 구간을 그러면 지켜줘야 하냐? 하락할 때 지지가 나왔고, 상승할 때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9,100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시 재차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시거나 최대 이 224일선,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기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승일. 승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 2021년 6월 달에 상승을 한번 하고 바닥을 좀 하락한 다음에 여기 지지를 해주는 것 같다가 좀 더 빠져서 여기 정도까지 빠졌었죠. 보시면 정말 코로나 그 라인 그 정도까지 지금 빠졌어요.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온 모습인데, 이 승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뭐 용기 포장 시총 한 800억 조금 안 되고 대주주 73%. 그래서 뭐 보시면 에어졸관, 연료관
일반관, 식음료 담는 일반관 이런 거를 제조한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과 대학원 동문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묶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린 모습이죠. 뚫어 올리고 지금 약간 눌림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장기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한다. 최대 이 112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이 금요일에도 위로 9% 정도 찌르는 매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살짝 들어왔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위로 찌를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리고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유지된다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지만 주가 올라간 거에 관련해서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재무 상태를 보면 유보율이 굉장히 좋죠.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 돈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있긴 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무조건 무상증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그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유보율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현지 구간에서 이제 이 111선 최대 112일선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시거나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면 이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적어도 이제 11,700원 정도 이 11,700원 라인 정도는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받으실 거면 이 최대 이 112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기에 괜찮은 종목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휴메딕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약 시총 한 2,200억 정도 되고 대주주가 휴온스 글로벌이고 지분 42% 정도 되고 보시면 뭐 필러,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전문 의약품 생산 판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용 의료기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 재무 상태도 보시면 꾸준하게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지금 상장하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초기에 이만큼 올랐다가 계속 빠지고 2014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대시세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 빔을 제외한 바닥 부근 이 정도까지 빠졌었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공격형 매집으로 보이는 상승이 2번 정도 나왔었고 하락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박스권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인 바닥 부근에서 여러 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티가 잘 안 나지만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탈했다가 들어오고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금 단기동 평균선들은 모두 정배열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동 평균선들은 모두 정배열이 나 있는 모습이면서 최근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전에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뚫리고 나서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했던 라인을 최근에 약간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시거나 마찬가지로 이 현재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하시거나 최대 112일선 이 초록색 장기동 평균선이 있는 112일선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빠지면 다시 이렇게 바닥을 보고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손절 라인을 이 두 군데 정도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성창투 보도록 할게요. 대성창투는 이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투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창업투자 종금은 종합금융이란 뜻이고요.
시총 1,300억 정도. 대주주 지분율, 대주주가 대성홀딩스네요. 지분율 50%. 그리고 뭐 벤처 투자, 뭐 창투, 그러면서 최근에 운영 중인 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인 크래프톤이 상장을 했다고 하죠.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무도 보시면 뭐 매출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당기 순이익이 지금 흑자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 이 코로나 때 기점으로 한번 들어 올리고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다가 옆으로 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온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장기이동 평균선을 계속 뚫어주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뚫어주려다가 다시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에 약간 장대 양봉으로 장기이동 평균선과 구름대를 다 돌파해줬죠. 장대 양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 우상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대 이 추세 하단이 이제 보시면 장기이동 평균선 448일선과 111선이 있는 이 부분이랑도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까지 눌리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했던 이 여러 번 저항이 나왔던, 여러 번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랑 장기동 평균선을 다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었다는 건 거래량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괜찮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일단 차트가 추세적으로 바닥을 여러 번 확인하고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요. 눌러준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한번 눌러준다면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뭐 실적이 반등 촉매제가 될까? 이제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6월 뭐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연준에서 이제 1%는 좀 오바다, 0.75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금요일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8일에 뭐 월요일부터 해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인플레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나? 저점 매수해야 하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인플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를 지금 이슈로 증시가 압박을 받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는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차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조율을 안정화를 시키고 있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나오는지, 경기 침체를 이슈로 지금 증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 안정화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주가 지수가 반등한다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기회로 삼는 편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스피 밴드 2260, 2400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일단 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제가 엑셀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에 뭐 주택 관련된 뭐 지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기업들 실적 관련된 걸 좀 남겨놨는데, 넷플릭스 실적을 빌미로 한번 하락이 나왔었어요. 미국 증시가 3월인가? 그리고 존슨앤존슨 뭐 실적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 실적도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유럽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보시면 주택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7월 필라델피아의 연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다고 하고, 금요일에는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유럽 7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예비치 발표가 있고,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는 뭐 크게 엄청난 것보다는 기업들
실적이 호실적으로 나오는지. 근데 이게 호실적으로 나오면 또 그 금리 인상 압박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호실적으로 나와야 일단 경기 침체를 좀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호실적이 나오면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더블링 되고 있다고 하죠. 계속 숫자가 2배로 지금 뛰고 있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 4만 명대, 마카오 봉쇄 연장, 소상공인 뭐 금융 지원 뭐 최소 24조 했다. 그리고 일본 신규 확진 최다. 이러면서 뭐 켄타우로스 뭐 변이가 또 뭐 국내에 또 뭐 발생됐다고 하죠. 뭐 이러면서 이게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세력들이 끌고 가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뭐 몇 가지 있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수젠텍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큰 추세 지금 뚫어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휴마시스도 보시면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 유지해 주면서 지금 이동평균선 정배열 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바이오스마트도 지금 저점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또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크게 봤을 때 이 수렴하던 추세 뚫어 올리고 정배열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될지 아니면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 보시고 매매해보기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좀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드린 이 5가지 다 종목이 모두 다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 저도 좋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가져온 종목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